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력, 농사 짓는 달력이죠. 예전에 임금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이에요. 농력, 달력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중국 기준이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막 천문학을 막 발전시키고 했던 것도 이 달력이 중요하거든요. 농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대부분 농사 짓는데 그 날짜, 일정, 절기 이렇게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농력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죠. 농사가 여기서 요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지금 여기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손으로 곡식을 잘, 여기서는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 근문에 보면 밭전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밭도 되고 열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열매를 걷어내는 거. 두 손을 써가지고. 요게 지금 글자가 알아볼 수 없게 됐죠. 그냥 이렇게 그 유사한 글자로 통일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 곡식을 거두는 거. 잘 길러서 수확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요거는요 지금 이거죠. 이게 별 진자, 새벽 신자 뭐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별을 의미하게 되냐면 원래는 이겁니다. 지금 돌멩이를 반달 모양으로 잘라 가지고요 여기 이제 보통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를 대요. 그러면 이쪽이 날카롭겠죠. 이쪽이요. 이걸 잡고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 농기구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된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글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요. 손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게 돼요. 다 표현하기도 하고 손만 긋기도 하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농사기구가 있고 손으로 글자가 변형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 놈이 이리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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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가 하나 빠졌나요? 예, 네,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 해야죠. 예,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농사 도구를 다루는 손을 그려놓은 겁니다.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농사는 이 봄에 춘분 때 밤하늘에 그 우리 자청룡 우백호 하는 게 하늘에도 있어요. 동방칠수가 밤에 이제 떠줘야 돼요. 저녁에. 그럼 이제 봄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용 기운이 이제 하늘을 감싸는 거예요. 그 자청룡 뭐 우백호 하듯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하늘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하늘을 28수로 나눠가지고 그 분야를요. 이게 지금 10,000원짜리 화폐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7개씩, 47, 28이죠. 7개씩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먹습니다. 봄 밤에는요, 청룡, 용이 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용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이제 농사의 시작을 알릴 때 용이 하늘에 떠줘야 돼요. 또 벼락이 쳐야 돼요. 그럼 또 벼락진자에도 이게 쓰입니다. 벼락이 치면 3월부터 춘분 2월에 지나고 3월부터 벼락 치면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져야 이제 땅에서 이제 생기가 돌아서 농사가 지어진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죠. 아무튼 예전에는 그거를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야 양기가 이제 고요했던 겨울을 지나면서 음기로 꽉 차 있던 대지에 양기가 솟구치면서 샘솟으면서 곡물이 자란다. 요때 이제 딱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관념이. 그래서 요게 이제 별도 의미하게 되고, 뭐 새벽에 농사 지으러 가면서 새벽을 의미하게도 되고, 또 벼락을 의미하게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실제로는 그냥 농사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농사 짓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거, 기르고 거두는 거, 농사 짓는 거. 거기에 이제 달력이죠, 농사의 달력. 근데 요게요, 요거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거를요,
이게 지금 그칠지자기도 하거든요. 요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요거는요. 항상 이렇게 선 그으면요.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로도 볼 수 있다. 뭔 소리냐? 언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멩이 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언덕이나 벼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 선 하나 그어놓은 걸로 이게 다 보이셔야 돼요. 어떤 돌멩이 밑에. 아니면 벼랑. 아니면 경사가 좀 더 완만한 언덕.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장소. 저 위에, 이건 위를 의미하잖아요. 저 위에 별들이 그치는 장소. 별자리. 별자리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별, 진짜. 재밌죠? 그래서 북진 그러면 저기 북극성이죠. 북쪽에 있는 별. 여기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를 의미하게 응용해서 쓴다는 거. 그거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력을 가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게 뭘까요? 언덕이요. 언덕에 별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더 그려볼게요. 중국에 가면 이런 풍경 많죠? 언덕에 별을 키우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벼가 두 개만 그려놨는데 끝도 없겠죠,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죠. 언덕에 벼 이거만 그려놓으면요. 하나하나 헤아리는 걸 말해요. 하나하나 별을 헤아리듯이 이렇게 한 걸음씩 가면서 또 이놈 봐주고 이놈 봐주고. 날짜를 그렇게 하나하나 헤아리니까 달력이에요. 여기다가 사람 발바닥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 역자가 돼요. 지낼 역자, 지나올 역자. 하나하나 봐주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역이라고 해요. 별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래서 과거를 하나하나 지나온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 이 발자국이죠, 이게. 발자국을 별을 살피듯이 하나하나 살피는 게 지나온 내 이력을 살피는 거죠, 역사요. 지나온 과거를 하나하나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벼만 있겠어요? 발자국도 같이 계속 생기지. 그래서 한참 하다가 돌아보니까 또 자기 지나온 과거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이 벼는 하나하나 살핀다는 뜻이 있고 요건 지나온 발자국. 하나하나 살핀다, 날짜를. 그럼 달력, 역사. 됐죠? 더 뭘 어쩌시게요. 이게 다지. 그래서 요 글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언덕에 벼를 심어놨다. 그 벼가 나란히 쭉 심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린다. 요것만, 이 감각만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후. 지금 절기죠, 절기. 지금 24절기로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참고했었는데 24절기가요. 지금도 보시면 다 그 24절기가 보면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제 처서다. 더위가 갔다. 뭐 이제 뭐다. 이제 입추다. 가을에 들어선다. 그럼 신기하게 또 기운이 바뀌어요. 그 이 절기에 따른 이 뭔가 변합니다. 기후 후자거든요. 절기에 따라 변하는 어떤 기후. 그래서 절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자는 마디절자인데요. 1년을 24마디로 해놓은 게 24절기죠. 그럼 이 마디란 뜻이에요. 마디. 대나무에 한 마디들이 있듯이 마디가 있다. 자, 그래서 대나무를 그려놓습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이렇게 대나무 이파리가 아래로 처진 걸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하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때의 마디를 말합니다. 시절, 이 마디절자가 시절을 의미할 때는요. 시절이나 절기를 의미할 때는 어떤 의미냐? 시간의 마디란 뜻이에요. 시간의 마디.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시간의 마디가 있다. 요 절자고요. 요게 왜 시간의 마디 어떻게 의미했냐? 요거는 지금 밥입니다. 밥이에요. 여기 뚜껑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밥식자요. 뚜껑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뚜껑 없는. 뚜껑 연 거예요. 뚜껑을 열었다는 거는 이제 심각합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빨리 먹으려고. 이제 뚜껑 열었습니다. 이거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때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다 지금.
요때 안 먹으면 이 밥이 이제 식거나 상하겠죠. 제때 밥 먹어라는 그 시간적 의미를 밥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때, 시간의 제때, 시간의 마디. 그래서 절이에요. 마디절자. 이 마디로 보시면 이게 올라가다가 마디로 한번 다지죠. 잘하다가 다지기, 잘하다가 다지기. 그래서 여기서 절제라는 의미도 나옵니다. 절제. 절제하라. 딱 요 선에서 절제하라. 요 선에서 멈춰라. 이런 의미로 또 써요. 절제하라. 마디라는 데서 파생된 겁니다. 자, 여기 절기는 이제 아셨고요. 절기. 뭐 계절도 다 이걸로 쓰죠. 추나 추동이 다 마디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봄, 여기까지는 가을. 그래서 계절, 절기, 시절 이런 데 다 씁니다. 시절이라고 하면은 이 때시자 쓰잖아요. 때시자도 이거죠. 날이. 요거는 위에 갈지자라고 했죠. 이렇게 갈지자. 밑에는 손가락 마디로 딱딱 눈금을 재듯이 헤아리는 거. 자, 그럼 이거죠. 태양이 떠서 지는 데까지 마디를 다 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눈금을 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알아내는 거. 시. 근데 이게 태양이 하루에 뜨는 것만 아니라 1년 도는 걸 또 이 태양이 1년간 지구 도는 거를 가지고 또 관찰해 가지고 날짜를 관찰해 가지고 지금 어디쯤이다 찾아내는 거 다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펼쳐지는 시간의 마디들이에요. 사실 이 시라는 것 자체도 그걸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해가 가는 거, 변화하는 거를 쪼개서 헤아린다.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헤아린다. 자, 이런 뜻이 있고요. 후는요. 왜 이게 기후? 이게 기후도 의미하고요. 뭔가 예측하다. 안부를 묻다도 되고요. 염탐하다도 돼요. 예측하다도 되고 점치다도 돼요. 막 지르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 원래는요. 저 기후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관역후자예요. 관역. 원래 사람 인자가 없어요. 요 한쪽만 있는 게 관역후자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 일단 사람 인자 나중에 붙은 거고요. 요 부분만 보시면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위에 있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관역이에요. 관역. 관역에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겁니다. 관역에 화살이 적중한 거죠. 뒤에서 이제 봐주는 거죠. 뭐 맞췄다, 못 맞췄다. 사극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막 깃발 흔들고. 주로 임금들이 활 쏘죠. 그 노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 쏘고 그러지 않죠. 따라서 이게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제후자, 제후들의 놀이라고 제후자가 됩니다. 활 쏘는 것들은 제후들의 놀이다. 제후자가 됩니다. 사람이는 나중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관역에 딱 적중시키는 겁니다. 화살을. 그럼 여기에다가 전서에서 또 사람을 붙였어요. 이거는 해서에서 붙인 건데 이건 전서에서 사람을 아예 붙였네요. 남을 만났을 때 남에 대해서요. 예측하고 염탐하고 안부 묻고 추측해가지고 저 사람 상태를 읽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안부 묻는 것도 지금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염탐 이게 일종의 부정적으로 염탐이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이게 좋은 말로는 걱정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예측하고 지금 어디 아프죠? 뭐 지금 기분 안 좋죠? 뭐 이렇게 여기 다 지금 추측, 점치기, 관측 이게 다 이게 후예요. 그래서 기후는 그 날씨를 점치는 거예요. 일기예보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예보가 이게 적중률이 높나요? 일기예보를 못하면 그 예보라고 안 하죠. 중계라고 하지.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해야 돼. 다 미리 예측해서 적중했냐예요. 어떤 사람의 상태를 읽어내는 거를 이 후라고 해요. 그렇죠. 적중 상태. 예후가 좋다 이런 거 다 후예요. 예후가 좋지 않다. 뭔가 상태가 좋지 않다. 상태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딱 적중하면 이 예측력이 좋은 거고 일기예보가 잘 되면 적중하겠죠. 내일 비 올 거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 따른 그 날씨의 기후의 변화를 기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 날씨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날씨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게 회수가 되네요. 그렇죠? 막 던진 말 같지만 이 그림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
자, 절후까지 봤고요. 사회. 이거 딱 뜨면 뭐 교과서가 저도 먼저 떠올라요. 이 한자로 워낙 익숙해서 이렇게 교과서가 있죠. 사회. 사회를 드디어 한번 이제 저희가 풀어보게요. 사는 뭘까요? 이 사는요. 불교에서도 잘 써요. 무슨 결사 이라고 할 때 이거 씁니다. 무슨 결사를 만들었다. 조직을 의미할 때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조직을 의미할 때 사 쓰는데요. 보시면 또 제사예요. 제사. 토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겁니다. 토지신한테. 그래서 예전에는 요 위에 나무목이 있어요. 나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땅신한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걸 말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인적 조직이 형성되니까 그거를 사라고 부른 겁니다.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사. 회는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는데 예. 지금 이거 뚜껑이고요. 요 밑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지금 요 부분은 그 뭐죠? 시루. 요거는 솥에 해당돼요. 솥 위에 시루를 넣고 뚜껑을 덮은 겁니다. 요게 맞아야 이제 뭐가 음식이 되겠죠. 솥으로 삶고 이 시루에서 뭔가 떡이나 이런 음식이 쪄지고 뚜껑을 덮어 놓으니까 딱 이게 세 개 딱 만나는 거를 합이라고 하는 거죠. 합이 맞았다. 딱 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야 잘 쪄지죠. 뚜껑이 안 새고 딱 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화합하다. 화합하다, 모이다, 합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걸 그냥 밭전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보셔야 될 게 이런 글자가 있죠. 회랑 다르죠. 요거는 똑같아요. 밑에 솥 있고 위에 시루 얹었는데 그냥 김이 나오고 있는 모습, 뚜껑 열린 모습을 의미. 시루에 뭘 쌌는데 뚜껑 열린 모습. 이렇게 보시면 일찍이 증자. 이거 일찍이 익었네. 이미 익었네 이거예요. 이미 익었네. 이미 잘 삶아졌네. 이런 거고 요거는 뚜껑까지 다 이렇게 화합하는 걸 중시했고요. 서로 좀 통합니다. 글자는. 지금 우리가 볼 땐 다른 글자가 돼버렸지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사회는 뭐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인적 조직을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자, 여기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황골탈퇴. 우리 많이 쓰죠. 황골탈퇴. 쓰나요? 근데 이게 한번 풀어보게요. 황골탈퇴. 뭔가 이 신선수를 닦아서 막 몸이 거듭나고 무공을 닦아서 몸이 거듭나고 뭔가 거듭나는 걸 의미해요. 실력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 그렇죠? 실력이 완전히 변하는 거. 황골. 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뼈가 바뀌고 태를 벗어났다는 건요. 그 택기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탈할 타, 빼앗길 타. 빼앗다도 되고 빼앗기다도 돼요. 택기를 잃었다예요. 빼앗겼다. 택기라는 건 엄마 뱃속에 있으면 태죠. 태아 상태죠. 그러니까 태아 상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정도의 변화라는 거. 탈퇴라는 건. 택기를 그 유치하던 기운이 싹 사라졌다는 거. 애기 같던 기운이 싹 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성숙한 거예요. 뼈가 바뀌고 택기, 태아 상태에서 질적으로 변했다. 환 한번 볼게요. 환. 이게 교환할 환자입니다. 교환하다. 환. 보시면 이게 지금 동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동굴로 풀면 도저히 안 풀려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꼭 동굴 같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꼭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뭐냐면요. 뿔각자 같은 경우. 이 뿔각자요. 각골문이 이래요. 이래요. 이게 각골문이에요. 그냥 진짜 뿔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변형될 때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변해요. 뾰족한 부분이 사람 인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글자는. 사람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를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양, 위에가 뾰족하다는 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고요. 뿔각자처럼. 이게
뿔각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서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변했고 밑은 비슷하죠. 뭔가 이런 모습. 이거는 뿔로도 보이지만 여기서 뭘로 보이지 않으세요? 불이에요. 불. 불 그려놓은 겁니다. 두 손으로 불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손 하나를 더 그렸어요. 다른 손, 이건 내가 쥐고 있는 손이고 다른 손이 나타났어요. 손가락 5개예요. 다른 손한테 주는 겁니다. 서로 교환하는 건데 넘기는 거예요. 주고받는 걸 말. 주고받다, 교환하다. 불을 주고받다라고 보시면 이 풀이가 잘 돼요. 그러면 이 환이요.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이런 한자. 그럼 이거는요. 불꽃 한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환자 그리고 이 환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 여기 손 없어요. 그러면 이거죠. 지금 제 식으로 그려보면 이거죠. 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냥. 빛나는 모양 환자입니다. 빛날 환. 그냥 이 자체로 빛날 환이에요. 그리고 빛이 퍼지잖아요. 흩어질 환. 흩어지다, 빛나다. 이런 뜻만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이들 굴로 푸는데 이제 굴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굴 속에서 뭘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그치, 굴 속에서 당근 거래 하는 거 같잖아요. 굴 속에서 둘이 뭔가 주고받는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게 풀이가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런. 여기다 입구자 쓰면요. 불을 환이요. 소리가 확 흩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저게 막 빛이 나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한자는. 그러니까 여러 한자를 보시면 알아요. 얘는 뭔 뜻이 있겠는가? 빛이 나면서 흩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서로 주고받는다가 돼버려요. 뭘 주고받는 걸까가 없어요. 그렇죠? 합쳐보면 요거를 불꽃으로 보면 불씨로 보면 이 불씨를 주고받는다 서로. 그 불씨에서 이제 불꽃에서 빛이 퍼지는 모습. 이 밖으로 분산되고서 퍼지는 모습. 그래서 말을 하면 퍼지는 모습 표현할 때 불을 한자로도 쓰고 불꽃 한자 서로 주고받다 한자로도 쓴다. 교환하다, 주고받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골은요, 요거는 이거죠. 있죠, 이거 뼈다귀 3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랬죠. 여기에 뼈에 살 붙어 있는 겁니다. 뼈에 살 붙어 있는 거. 이건 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 써서 많이 쓰는데 요거랑 이거 가다가 붙어버리면 말씀드렸죠 그때 죽으러 가다. 죽을 허물을 지었다. 죽으러 갔다. 이미 한 생을 통과해서 죽었다니까 통과했다. 멀리 갔다. 초과했다죠. 초과했다. 허물 갔자. 허물이 있다. 요런 의미로 쓰죠. 다 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 허물 가자 같은 경우 각골문이 이래요. 그냥 뼈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뼈가 교체됐다는. 뼈가 새 걸로 교체됐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뼈가 교체. 태아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태자 먼저 볼까요? 태. 예. 엄마 뱃속에서 고기 덩어리라는 겁니다. 살이에요, 살. 근데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떤 살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을 그려놓은 거는 지금 뭔가 생명체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아래로 해서 이 모습. 이게 머리입니다. 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팔 달리면 애기예요. 자식 자자. 이렇게 지금 태아 상태로. 그래서 지금 입구가 여기고 이제 일이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이죠. 태아 상태. 요거는요. 자, 요거는 새죠. 요겁니다. 손. 여기는 큰 대자. 사람한테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새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뺏겼죠. 빼앗기다도 되고
빼앗다도 됩니다. 요 탈자는 빼앗을 탈, 뺏길 탈. 그래서 뺏겼으니까 사라졌죠. 사라질 탈. 태기가 사라졌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뭔가 그 태아 상태의 기운이 사라졌다. 태아의 기운이 사라졌다. 너 그래, 너 그리 황골 탈퇴했는데, 그리 뼈가 바뀌었다는 건요. 완전히 솜씨가 바뀌었고 그 유치한 기운이 싹 가셨다는 거예요. 글의 수준이 점프해 버렸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를 황골 탈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이런 말 잘 쓰진 않는데 또 경전에 나온 말들이라 한번. 경전에 나온 한자어가요. 뭐 딱 막 바로 교리랑 연결은 안 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또 경전을 읽다가 도움되는 효과도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두미, 머리랑 꼬리. 머리랑 꼬리는 왠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랑 꼬리. 자, 요거 나왔습니다. 뭐예요? 또 새롭죠? 제기. 여기다 뭐 담았다고 보세요. 제기에다 뭐 담아놓은 상태. 제기를 왜 그려놓고 머리 두자라고 할까요? 제기가요. 머리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우리 머리가 제기 딱 세워놓은 것처럼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위로. 그렇죠? 제기 모양. 제기들이 꼭 머리에 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상징한 거예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우뚝 서 있다. 그래서 머리를 또 강조합니다. 원래 머리털 날려서 눈 있고 요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 부분을 강조한 거죠. 이 머리털 있는 채로 그리면 머리 숫자가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죠. 머리털 빼고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두 개, 팔과 다리입니다. 머리를 계속 강조해 놓은 겁니다. 머리를 강조. 사람의 머리를 강조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건 눈이고요. 이거는 지금 머리를 생략한 모습. 머리 윗부분인데 머리가 생략돼 있고 눈과 이 정수리 부분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보시면 알죠? 팔과 이게 다리. 자, 여기는요. 여기가 머리입니다. 사람 몸을 그려놓고,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면 꼬리가 달렸어요. 짐승들 모습을 해서 그려서 우리도 이제 꼬리뼈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걸 이 한자로 표현합니다. 꼬리 밑자. 꼬리 딱 이건 직관적이죠. 이런 거 지금 지하철에 그려놔도 다 알아봅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표시 있죠. 그럼 딱 있으면 이렇게 휠체어를 탔구나. 똑같아요. 예전 한자도 딱 이렇게 그려놓고 뭐 해놓으면 이거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죠? 여러 사람이 가마에 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도와줌. 이게 더블여자입니다. 의자에 탔다. 여기 탔잖아요. 가마에 타고 있잖아요. 그냥 이 자체로 이제 가마에 앉은 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손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가마에 탄 것처럼 더 보이게 만드는데 아무튼 전서 이전의 각골문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림 문자랑 차이가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직관적이에요.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문물을 그려놓으면 낯설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상을 그려놓으면요. 보시면 그냥 알아요. 그게 각골문부터 한자를 연구하면 재밌는 이유입니다. 자, 기수. 자, 요거 나왔죠. 이게 기이할 기자거든요. 왜 기이하냐? 요게 자, 막대기 하나 있고 막대기 하나를 또 붙였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이건 구멍을 의미하잖아요. 입구는 구멍도 의미하니까 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끼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그래서 사람이 이 막대기에 의존하니까 지금 그 목발을 짚고 있거나 뭔가 의족을 한 상황인 거예요. 목발을 짚고 있다가 직관적이죠. 그래서 뭔가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한문에서는요. 이 장애가 뛰어나다로 보통 해석이 바뀝니다.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게 남다르다. 그러면 남보다 특출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뛰어나다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다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그려놨지만 결국 쓰일 때는 기이하다,
긴, 좀 특별하다, 기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다 사람 인자를 더하면 본래의 뜻은 이것도 있겠죠. 다리에 문제가 있다, 남다르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발에 의지하다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 인자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의지하 르자입니다. 이게 의지하 르자, 기대 르자. 그럼 이 경우는 말에 기댄 거예요. 말에 의존이 있는 거.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기수. 말을 탄다는 뜻입니다. 말탈 기자. 말에 의존하는 거예요. 말을 내 발 대신 쓰는 거잖아요. 그 말에 의지한, 목발에 의지하듯이 말에 걷는 걸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뜻 완벽하죠. 자, 여기는 눈이에요. 말에 눈을 그려놓고요. 옆에 갈기, 이렇게 갈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 둘, 셋, 넷, 꼬리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말 맞죠? 말에 사람 타고 있죠? 목발에 의존하듯이 말 타고 있다는 건 기수. 직관적이죠. 기, 수. 수는 이제 손이죠. 손. 손은 손이면서 사람도 돼요. 예. 손을 쓴다. 손을 쓰는 사람 이렇게 돼서 사람, 기수하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 타는 사람, 기수. 요거는 이제 손가락 5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쓴다, 착수했다. 이러면 다 숫자를 쓰죠. 착수했다. 손을 쓴다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죠. 손을 쓴다. 자연에다가 손을 우리가 쓴다. 그럼 인위적인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손을 쓰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손을 쓰는 거예요. 손을 쓰는 거. 그래서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과학에서도. 그래서 손을 잘 쓰면 뭐 두뇌가 개발된다 이렇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진 두뇌를 제일 잘 표현한 도구를 지금 손으로 보는 거죠. 예전 한자에서도.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대표하기도 한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기수. 자, 지금부터 좀 3단계 통을 들어갈 겁니다. 통이라는 거는 이제 온불교에서 중시하는 3가지 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이라는 거는 또 나왔죠? 이건 뭐죠? 담벼락이요. 담벼락, 펜스에 위에 뭐가 탁 치고 올라온 겁니다. 꽃이 솟구쳐 있어요. 길 가는데 꽃이 솟구쳐 있는 거예요. 여기 길에. 요거는 발바닥이고요. 길. 양쪽에 담벼락을 이 설치된 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 꽃도 솟구쳐 있고요. 예, 이런 식 길이 나와서 왕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통하다는 겁니다. 통했다.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통했다. 안 그러면 빙 돌아갈 것을 길이 통해서 이제 왕래할 수 있게 됐다. 소통하게 됐다. 신통은요. 신과 소통하게 된 겁니다. 신이한 힘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내게 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 내게 된 게 신통입니다. 자, 영통은요. 신령함과 통했다. 신령함에 내가 통했다. 그럼 나도 신령을 쓰게 된 거죠. 나도 신령해진 거예요. 이 신령한 능력에 나도 거기에 소통이 된 거다. 접하게 됐다는 거죠. 나도 신령해진 거죠. 그래서 이 영통이 이제 앞으로 영통 또 도통, 법통 3가지가 대종경이나 정산종사법어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되게 주안점 두고 많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통은요. 그래서 이런 천조, 인간 이렇게 경전에서 나눠보는데 천조라는 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예. 천지자연의 움직임. 천지자연의 움직임과 인간의 움직임에서 신령이 통했다는 건요. 천지자연이 계속 변해가는 모습이나 인간의 그런 인과보험 같은 거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뭐였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발생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추나추동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요. 대세계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질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추나, 추동.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네 가지로 추나추동, 성주개공, 그 인과의 보응도 결국 생로병사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통했다는 건요. 도통, 법통과 뭐가 다르냐면 도나 법은요. 진리의 세계를 더 꿰뚫어 봤다는 게 포인트고요. 영통은요. 결국 이게 뭐냐면 다 현상의 모습이에요. 더 말단적이죠. 현상이란 건 말단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더 본질입니다. 돈이 법인이 하는 거는 이치잖아요. 이치를 더 꿰뚫어 봤다는 게 더 심오한 경지고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치를 봤다기보다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한다. 추나추동이 어떻게 변하고 생로병사가 어떻게 변하고 인과보험 저게 무슨 전생의 업보로 이렇고 또 이게 또 내세에 어떻게 될 것 같다. 현상이 시공 안에서 현상이 잘 보이는 거예요. 현상의 변화가. 그게 그러면 신령해야죠. 이것도 신령하지 않으면 보이나요? 신령해야 보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영통만 하고 도통, 법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온불교의 이치를 모르고 진리의 이치를 모르고 현상의 변화만 알면요. 이러면 어디 가서 이제 기인 대접은 받겠죠. 신통한 사람 대접은 받겠지만 도는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도통은 못했으니까. 도통을 해야죠. 그래서 이 영통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자, 영 한자는요. 위에 비우자는 하늘을 이 선언이 하늘과 저기 천지신명 자리를 하느님 자리라고 한다면 하느님 자리에서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빗방울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 여기도 하늘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신령한 걸 받아보더라.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중간에 사람을 그려놓은 게 하늘과 천지신명처럼 사람도 신령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영감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영감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신령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 천지신명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태 한번 볼게요. 변태. 변해가는 모습. 요거 보시면 요거는 좀 이렇게 말이 아니라 좀 실을 걸어놓는 도구라고 보시고요. 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막대기. 이게 회초리로 손에 회초리 들고 딱 이렇게 똑바르게 만든다. 올바르게 훈육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채찍질한다. 이 실이 꼬이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실이 꼬이지 않게 잘 실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실들이 막 복잡하게 변화하는데 엉켜버리면 큰일 나죠. 실이 엉키지 않게 잘 실타래를 잘 만들어 가듯이 변화를 잘 다스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양이 그리고 추나추동이 변해가는 중에 꼬이지 않게 엉키지 않게 잘 변화를 다스려가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란 말까지 있는 거예요. 또 여기다 말씀 원자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봐도 되죠. 원래 모습은 이런 것 같지만 이게 말씀 원자로 또 정확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이 말이 실타래처럼 막 엉키지 않게 말을 잘 다스려가는 그것도 변화에 잘 대처하는 모습이 되겠죠. 응용해서 보자면. 원래는 그냥 실이 꼬이지 않게 잘 다스리는 모습. 실이 엉켜버리면 신기하잖아요. 주머니에 실도 아니에요.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주머니 넣었다 빼면 다 엉켜 있어요. 안에서 지가 변화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꼬려고 해도 못 꼬겠다 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금방 엉켜버리고 꼬이기 시작하면요. 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었지만 몇 가지 변수만 투입되면 금방 꼬여버립니다. 이걸 잘 푼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풀어가란 말까지 있는 거예요. 변, 그다음 태. 요거 위에 이것만 하면 뭘까요?
능력자, 능력이죠. 자, 유능하다는 말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곰이에요. 곰. 여기 곰머리입니다. 곰머리 같으세요? 요건요. 주댕이에요. 이빨이에요. 이빨. 곰 이빨. 여기는요. 곰 앞발. 곰 뒷발. 이래요. 이래. 이해되시죠? 네. 이빨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앞발, 뒷발이 이쪽에 붙게 되고 입이 달월차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곰입니다. 그냥. 여기는요. 우리 마음에 지금 보세요. 곰 머리, 곰 이빨, 앞발, 뒷발. 마음속에 곰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모양 태자입니다. 산에서 곰 만나면 어떻게 할지 그려봐야죠. 곰이 얼마나 빠른데요. 저기 있는데 여기 와 있어요. 곰을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곰을 그려보는. 그래서 모양 태자입니다. 곰의 모양을 잘 마음속으로 되새겨라. 유념해라. 마음에다가 이런 게 곰이다 하는 거를 딱 명심하고 있어요. 곰이 무서우니까. 실제 호랑이 사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곰이. 그런데 지금 고뭉자는 어때요? 실제 우리가 지금 고뭉자라고 쓰는 건 이거죠. 힘이여 솟아라 하는. 그게요. 이 한자랑 딱 맞는 겁니다. 이 곰이 상징하는 게요. 힘이여 솟아라예요. 엄청난 곰의 힘. 그래서 이게요. 불이 곰처럼 무지막지하게 힘있게 타오르는 모습을 원래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곰을 상징하게 됐고 원래 곰을 그려놓은 거는 엄청나게 힘이 센 이거에서 유능하다가 돼버렸어요. 능력 있다. 힘 짱이다. 이렇게 됐고 이게 원래 곰에서 변형돼서 쓰이니까 요 글자가 지금 곰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이 글자는 원래 불이 성대하게 타오르는 모양, 환하게 빛나는 모양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곰처럼 힘있게 불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인터넷 보면 화재 현장 이런 거 봤을 때 불이 저렇게 무섭나 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곰을 느낀 겁니다. 무섭다. 실제로 저쪽에서 불길이 있었는데 금방 나한테 와 있죠. 실제 곰도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는 것. 곰이 우리는 좀 둔하다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곰이 어쩌겠어 하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 힘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유능하다. 곰. 근데 재밌는 게요. 곰이 신성한 존재로 우리 환웅 신화에도 곰이 땅에 있는 신성한 존재는 곰으로 상징합니다. 환웅은요. 수컷의 웅자예요. 새예요. 자,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환웅과 둘 다 웅인데 웅녀와 환웅의 차이. 환웅은 새입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예요. 천상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입니다. 땅의 신성한 존재는 그럼 땅은 또 여성으로 상징하잖아요. 남성이 하늘에서 신성한 존재가 내려와요. 땅의 신성한 존재인 곰이 그 짝이 됩니다. 또 만나서. 그러니까 이빨 부분이 달로 변해요. 달. 해와 달. 해처럼 빛나는 환웅. 달과 같은 신성한 존재 곰. 그렇죠? 고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신입니다. 일본에서도 가미. 다 이 곰에서 갔다고 보거든요. 고마. 재밌죠? 신성한 존재. 신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몸이 까매요. 까맣고 까맣다도 신성한, 현묘하다는 뜻이잖아요. 현묘한데 또 거기다 달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응하는 땅의 신성한 존재를 상징해 한다고 봐야 돼요. 실제 반달곰도 있죠. 달 그려진 애들이 실제로 있듯이. 이게 재밌죠. 원래는 달을 표현한 건 아니었어요. 그 무서운 이빨을 그려놓은 건데 달을 상징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는 곰의 좀 신성한 느낌, 까맣고 색깔이 현묘하고 또 하늘에 대응하는 땅의 신성한 존재니까 달로 표현된다. 이렇게도 같이 보시면 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재밌죠? 변태에서 너무 멀리 갔나요? 아무튼 곰웅자, 환웅, 우리 민족의 환웅 신화에 나온 상징.
새, 웅장한 새가 날개를 쫙 편 게 지금 환웅이에요. 새가 날개 다 펴면 동그랗잖아요.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난 건 땅을 상징하는데 땅에서 제일 신령한 영물을 곰이라고 봤다는 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이게 곰, 고마, 가미 이렇게 이 음들이 실제로 일본까지 포괄해서 신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요거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